바쁘게 달려오고 있는 채용 강의도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 앞에 두 강의에서는 우리가 그럼 사람을 뽑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데 그런 기준을 알려드렸다면, 이제부터 이번 강의는 자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가 됐어. 이제 모든 역량을 외부에서 가져오기보다는 실제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재화할 필요가 있어 라고 판단하셨을 때, 이때부터 생각하셔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재화한다는 것은 곧 직원을 뽑아서 그 역량을 축적하고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인재들을 어떻게 뽑아야,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뽑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인재의 채용은 어쨌든 간에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회사의 성패는, 회사 성공의 성패는 내재화된 역량이 얼마나 차별성이 있느냐 이거에 달려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저는 노무사잖아요. 많은 스타트업 사장님들께서 오셔서 사람을 쓰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용을 했는데 뭐 정말 우리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업무 지시도 어렵고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상담을 정말 많이 오세요. 저는 그럼 이제 그때 물어보죠. 일단 그분과의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를 떠나서 회사의 채용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 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는 어떠한 인재인데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직원은 어떤 점에서 부족한 거죠?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제가 그 질문을 드리면 95% 정도 되는 사장님들께서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는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게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필요 역량 중에서 어떤 게 부족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하세요. 왜 그러느냐? 먼저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역량이라든지, 뭐 역량이 아니라 인성적인 거일 수도 있죠. 무엇을 갖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장님들과 경영학자들이 고민하는 거기도 하고요. 여기 유명한 사람들 있죠. 왼쪽은 유명한 일론 머스크고 오른쪽은 경영학자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피터 드러커인데요. 이제 그 테슬라 혹은 그 이전 뭐 페이팔이라든지 여러 스타트업의 정말 신화적인 인물인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정말 입에 달고 사세요. 내가 지금 정말 회사 운영을 하면서 많은 실수들을 했지만 가장 큰 실수는 직원을 뽑을 때 성격이 아니라 재능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 것이다. 뽑고 나서 일을 시켜보니까 재능보다 좋은 마음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더라 라고 해서 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부터는 테슬라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머스크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채용을 할 때 채용 공고부터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채용 공고에 명시하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뭐 여러 가지 역량적인 거, 재능적인 거, 혹은 그 과거의 뭐 이력, 뭐 이런 것들을 쓰는 란도 물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치하고 면접할 때도 그 부분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피터 드러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죠. 채용을 할 때는 이렇게 머스크가 한 것처럼 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가진 사람을 뽑을지 이거를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해야지, 그냥 사람이 한 2명 필요하네? 채용 공고 올리고 이런데 5분밖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5,000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 정말 저도 이제 노무사로서 뭐 여러 가지 고용 관련된 것들로 대응을 하고 있고, 뭐 워크넷이라든지 사람인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채용 공고가 천편일률적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공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조직 문화를 가졌으니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쓴 회사가 한 10%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재라면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천편일률적인 회사를 가면 그런 회사는 채용에 5분밖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랑 맞을 가능성도 없고, 반대로 회사도 우리 회사와 맞는 사람을 찾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면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장님들 정말 많은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면접을 생각하시기 전에 채용을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떤 공고를 내야 될지 이것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라고 또 제가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잠재성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거를 보기보다는 잠재성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재성은 결국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력 아니면 이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타트업은 잠재성을 가지고서 따지기에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잠재성은 낮다 하더라도 이 실링이죠. 실링보다는 당장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위주로 뽑아야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보지 않고 과거의 이력이라든지 학력 이런 걸 보고 얘는 지금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잠재력이 있어. 우리 회사와 같이 성장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좀 장밋빛 미래만 그리세요. 회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인재는 우리 회사가 50명, 70명, 100명 이렇게 대규모 조직이 갖춰졌을 때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거지 회사가 성장할 때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게 뭐다? 내가 지금 사장님이 혼자서 못하는 게 뭐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좀 번외로 면접 후보자라 한참 기다리게 하는 회사라든지 뭐 이력서를 검토를 한다든지 이럴 때 채점 기준이라는 거는 계량화된 기준, 뭐 1점부터 10점 척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1점, 2점, 3점 이렇게 척도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쓱 읽어보고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면접 한번 봐보자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면 10중 8구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장님, 회사마다 채용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마존의 기준을 가지고 새로 채용을 하면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기준은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회사의 기준은 반드시 먼저 세우고 그때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준점을 어떤 걸 둬야 될까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량적인 지표고 두 번째는 인성적인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게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문항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너무 우리가 스타트업이라서 막 자기소개서까지 내게 할 수는 없겠다 하면 면접 질문지를 역량과 인성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게 질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이거 물어봐야겠다. 이게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역량적인 지표는 예를 들어서 뭐 콘텐츠 능력, 기술적인 능력, 인지 능력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럼 또 콘텐츠 능력은 뭐로 볼 것이냐? 이제 뭐 ICT 활용 능력 혹은 뭐 말하기 표현력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세분화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성적인 지표들도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냥 착한 사람 이런 거보단 협업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진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것보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고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질문지라든지 자기소개서 이런 걸 물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역량과 인성도 정말 기준들이 많을 거고 구체적인 구성하는 항목들도 많을 텐데 이런 걸 어디서 제가 알아야 될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 사이트는 꼭 기억하세요. NCS라고 아마 사장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국가직무표준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에서 몇 천억을 들여서 각 직무별로 그 직무들을 구성하고 있는 역량 그리고 인성적인 지표 이런 것들 다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역량 지표들이 있고 인성 지표들이 있고 각 지표들을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예시 질문지들도 있거든요. 어지간하면 물론 이제 실제 컨설팅 단계로 하면 NCS 컨설팅이 유료지만 그 지표들을 그냥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소개서를 받을 때 NCS 들어가서 필요 역량 아니면 필요 인성 이런 것들을 꼭 먼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NCS 들어가서 이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역량, 인성 이런 것들을 다 뽑아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력서를 이제 제출을 받아서 다 이제 채점을 해서 한 두세 명을 면접을 불렀어요. 그럼 면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아무렇게나 면접을 해서는 사실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힘듭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사전에 질문들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력서 보고 궁금한 거 툭툭 던지고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에 맞춰서 그냥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 이런 거를 전통적인 면접이라고 하고 경영학에서는 비구조화 면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후보자 간 질문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제 면접을 보는 후보자가 다수가 아니라 한 명 뽑을 건데 그냥 딱 이력서가 너무 한 명이 괜찮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만 불러가지고 정말 쓸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쓰면 안 되겠다 싶은지 이것만 보겠어 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는 이런 전통적인 면접을 봐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한 2명이나 3명 이렇게 뽑을 때 5명 혹은 많게는 7명, 8명 이렇게 다수의 후보자를 불러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대다수죠. 이럴 때에는 반드시 구조화 면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구조화 면접은 사전에 질문을 준비하시고 모든 후보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우선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 답변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량화가 가능하도록 서술식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나로 인해 성과가 부진했던 경험이 있나요? 이건 예, 아니요도 있지만 여기서 대부분 몇 명은 예라고 하겠고 몇 명은 아니요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부터는 반드시 서술식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미흡하거나 여러분께서 미흡했거나 개선해야 했을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혹은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질문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거를 그 모든 후보자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해서 거기서 채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범 답안이 있는 질문을 공통으로 던지고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할 때 플랫폼 노동자들도 우리 직원으로 봐야 될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미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의 답변이 명확하죠. 여기에 있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판별해내는 것도 면접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면접이지만 좀 부족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도 면접이잖아요. 이렇게 모범 답안이 있는 질문을 다 던져보면 여기서 몇 명이 이미 걸러집니다. 이런 면접 질문들은 가급적이 아니라 반드시 미리 질문을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 NCS 있죠? NCS 거기에도 들어가면 다 이런 면접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면접 질문은 반드시 존칭을 써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정답이 아니라 오답,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요. 물어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직무 수행과 무관하게 키, 체중 이런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혼인 여부 이런 거 물어보면은 아예 그냥 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 하더라도 키나 체중, 용모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학력. 놀랍게도 제가 옛날에 2008년, 9년 이럴 때 입사할 때는 이력서 쓰는데 이게 다 있었어요. 직계, 존비속 혹은 형제자매 학력, 직업, 재산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봤는데 이제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채용 절차 공정화법이라고 해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여성이거는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회사가 조금 커졌을 때의 문제긴 한데 한두면 우리가 아직 소수의 회사라 하더라도 이거 물어보면 반드시 구설수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그 채용 공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면접 시에도 절대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공고 시에 실제 근로 조건으로 공고를 하셔야 되고 채용을 가장한 정보 수집 목적 이런 것들 금지되는데 구체적으로 공고 시 주의사항은 마지막 4번째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